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보름 만에 다시 7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방역당국은 다음 달 말까지 1,300만 명 이상을 접종하고 오는 7월 새 거리두기 방침을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코로나19 상황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전화로 연결합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12일 하루 715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지난 9일부터 나흘 연속 앞자리 수가 바뀌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최근 신규 확진자 규모를 보면 한 400명대에서 700명대를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중에서 낮은 숫자, 그러니까 400명에서 500명대는 주말 효과에 따른 허수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평일 기준으로 봤을 때 700명 안팎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신규 확진자 규모는 700명 정도로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정도의 규모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있는데 앞서도 말씀드렸던 바가 있는데 이러한 규모나 패턴 같은 경우에는 방역 조치와 확산 사이의 절충 구간, 버퍼링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상황이 특별한 변수가 발생을 하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대표적인 변수로는 방역 조치가 크게 완화되거나 아니면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보다 더 확산을 하게 되면 신규 확진자 규모는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른바 더블링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최근 울산을 중심으로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서 지역사회에 유입된 건 약 2개월 정도 전쯤입니다. 근데 해외 사례를 볼 때 물론 해외 사례를 그대로 국내로 대입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만 예. 해외 사례를 참조해 볼 때 변이 바이러스가 지역사회 내로 유입된 이후에 약 4개월 정도의 지역사회 내에서 크게 증가를 했거든요. 이 점을 고려를 하면 한 6월 말에서 7월쯤에는 변이 바이러스 확산을 통한 신규 확진자 증가가 우려스럽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특히나 보건당국에서 7월 달부터는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을 전국 적용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역 조치 완화와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신규 확진자 증가가 조만간 발생을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스러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최근 일주일 동안 감염 재생산 지수를 보면 0.94를 보이고 있습니다. 4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긴 합니다만 검사 양성률은 2%를 보이면서 3월 말부터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일단 말씀하신 감염 재생산 지수 같은 경우에는 1일 기준으로 1일 경우에는 현 상태 유지고 1보다 낮을 때는 감소, 1보다 높을 때는 증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물론 지금 1보다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크게 확산될 우려는 좀 적습니다만 이러한 확산세의 증가 또는 감소를 예측하는 지표로 감염 재생산 지수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검사 양성률도 함께 보고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실제로는 감염 경로 미확인 사례의 비율도 보고 있는데 검사 양성률이 2%라고 하는 이 수치는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네. 보통은 1 이하로 관리가 돼야지만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특이적인 어떤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양성률이 2%라고 하는 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여기에다가 최근 그 감염 경로 미확인 사례도 30%대를 넘고 있기 때문에 감염 재생산 지수만으로는 평가하기가 좀 어렵다. 그러니까 실제로 검사 양성률이라든가 아니면 감염 경로 미확인 사례를 종합적으로 볼 때 비록 감염 재생산 지수가 1 이하라고 해도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교육부가 올 2학기부터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모두 등교 수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교사와 학생이 백신 접종을 마치지 않은 채로 등교하게 될 텐데 문제는 없을까요? 일단 방역 당국의 방침은 이번 여름 방학 기간 내에 교직원들에 대한 백신 접종은 완료할 계획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7월까지는 국민의 25%에서 26%에 해당하는 한 1,300만 명에 대한 백신 1차 접종을 마무리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2학기 때부터는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전면 등교 수업에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아직 청소년들에 대한 백신 접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고요. 네. 학교 내 주요 감염 경로가 교직원을 통한 감염보다는 보통은 가정 내에서 학생들이 감염된 이후에 학교 내에서 친구들 간의 집단 감염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교직원들에 대한 백신 접종만으로는 학교 내 전파를 막는다는 그런 생각은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국민의 한 30% 미만 접종, 그러니까 1,300만 명이라고 하면 국민의 30% 미만이기 때문에 집단 면역이 형성됐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학기부터 전면 등교 방침은 다소 시기상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이어서 변이 바이러스 관련 질문입니다. 이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데요. 그런데 변이 확산이 국내 특정 지역에 국한됐다라고 봐서는 안 된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울산 지역을 중심으로 변이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내 전파 양상이 심상치 않은데요. 네. 현재 방역 당국에서 지역사회 내 변이 바이러스 확산 정도를 전국 규모로 파악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변이 바이러스 문제가 비단 울산 등 특정 지역에만 국한되어 있다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실제로 울산을 중심으로 인근 대도시인 대구나 부산 지역으로도 어느 정도는 확산이 됐을 가능성이 좀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 2, 3개월 이후에는 보다 광범위한 지역으로 변이 바이러스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울산 등 특정 지역에 한정돼서 지금 변이 바이러스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보기에는 다소 어렵다. 다른 지역으로도 현재 수면 위로 떠오르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확산이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미 변이 바이러스가 다 퍼졌다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자, 코로나19가 독감처럼 해마다 찾아오는 감염병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백신 자주권이 더 앞으로 중요해질 텐데 국산 백신의 상용화는 언제쯤 가능할까요? 글쎄요. 국내에서는 대표적으로 5개 제약사의 백신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물론 저도 하루빨리 국내 제약사가 코로나19 백신의 개발에 성공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올해 안에는 국산 백신이 성공 궤도에 올라오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있고요. 네. 특히 후발주자의 경우에는 다른 백신 접종이나 자연 감염 등으로 항체가 분석에 노이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개발된 백신에 대한 어떤 효능 분석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있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백신 접종 후에 나타나는 이상 반응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백신 접종에 대한 낮은 동의율도 문제입니다.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일단 현재 국내에서 잘 아시는 것처럼 접종이 주로 이루어지는 백신은 화이자하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입니다. 근데 당초에 계약했던 모더나나 노바백스 등의 백신들은 전혀 국내로 현재는 도입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백신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상 반응 정도나 빈도가 낮은 걸로 평가되는 백신들이 국내로 빨리 도입이 돼서 접종이 이루어져야지만 백신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상 반응 측면에서도 최근에 보상 범위를 확대하기는 했습니다만 지금보다는 더 범위나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일단 이 수용성 부분 때문에 일부 정치권을 중심으로 백신 접종자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완화를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 부분은 오히려 현 상황에서는 감염 확산을 크게 높일 수 있는 역효과가 있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방역적인 측면에서는 현 단계에서는 이러한 백신 접종자에 대한 방역수칙 완화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백신 물량 확보뿐만 아니라 국민의 신뢰 회복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